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선거가 끝난 뒤 시민들이 당선자들에게 어떤 역할과 책임을 요구해야 할지 이들의 역할을 알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7명이 선출됩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광역시도와 기초시군 등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살펴보면 먼저 행정구역과 조직, 기관 등의 관리는 물론 주민의 복지 증진 계획을 세우고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모든 지역민이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환경과 공공보건, 재난안전까지 중앙정부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는 지역의 일들을 도맡습니다.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은 상공업과 농림, 수산 등 지역 산업의 진흥에도 나서야 합니다.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자립을 위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도시개발 정책을 세우고 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역할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거지역과 사회 기반 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지역의 문화 수준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외 지자체와의 경제 협력 등을 추진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일입니다.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초 같으면 광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는 적어도 이제 효율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효과성, 그럼 투입 대비 어떤 산출이 높은 이런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중립적으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 의원 933명, 기초의회 의원 3035명도 선출됩니다. 이들 지방의원은 주민의 시선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각종 사업을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을 대신해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 지방의원은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는 우리 동네만의 법률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이나 현안 해결법 등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대책을 정하는 겁니다. 단체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이제 견제하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기본 능력이겠죠. 그리고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지방자치단체 안에 소규모로 또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거 기간에 내세웠던 유권자와의 약속을 투명하게 지키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몰두하는 일.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믿고 4년 동안 맡긴 역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인데요. 재보선 사전투표율도 24.12%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남우 기자입니다.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이틀에 걸쳐 실시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인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행 중이거나 직장인들도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전북과 광주, 세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 선거가 격전지로 떠오르자 투표율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최종 23.51%로 지난 지방선거 대비 3%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편리함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구는 18.65%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호남권과 영남권의 투표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23.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4.12%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별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며 누구나 CCTV를 통해 보관 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일 본투표율도 높게 기록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최근 선거 때마다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전투표함의 보관과 관리 과정이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투표함 보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마감되자 투표소에는 개표 전 마지막 절차가 진행됩니다. 투표함이 개봉되고 선거관리원들은 투표용지를 관내와 관외 투표지로 나눕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로 보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선거 참관단은 투표함 봉인 상태와 투표용지 분류 과정을 직접 확인합니다. 분류를 마친 투표함에는 특수 봉인지가 부착되고 참관인들은 봉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사전투표함 조작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선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의혹들이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그 과정을 조금 투명하고 객관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진행하는 걸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또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된 투표함은 경찰과 참관인 입회 아래 운송됩니다. 관내 투표지는 우체국으로, 관내 투표함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겨집니다. 우체국에 도착한 관내 투표지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우편 투표 접수기를 통해 선거구별로 분류된 뒤에야 해당 지역 선관위로 전달됩니다. 지정된 차량에 운반자 1명과 경찰분 1명이 타고 그 뒤에는 이제 운송 호송하는 경찰 차량이 따라오는데요. 거기는 경찰차분이 운전을 하고 또 우체국 직원이 타고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운반하는 게 이제 절대 누군가가 손을 댈 수 없게끔 그렇게 보호하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투표함이 보관 장소에 도착한 뒤에도 참관 활동은 이어집니다. 공정선거 참관단은 CCTV 작동 여부와 촬영 범위, 투표함 봉인 상태 등을 다시 점검합니다. 실제 보관소 내부에는 투표함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돼 있고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내부 모든 공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신뢰나 공정성 면에서도 여러 가지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직접 물어보는 이 형태에서도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늘 투명하게 이렇게 비치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저는 믿음이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공정선거 참관인단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참관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24시간 CCTV를 통해 투표함 보관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인지 마음을 굳혔을 겁니다.
안동 시민들은 앞으로 안동시의 4년을 책임질 당선인에게 어떤 점을 바라고 있을까요? 5일장이 열린 안동 신시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되시는 분은 저 촌에 계신 촌에 있습니다만 요 안동 요 시장 잘 되고 또 시민들 다 뭐 돌봐주고 하시면 되고. 외국 아들이 많이 와 있기는 와 있는데 농사를 지으려 하이 말도 잘 안 듣고 이 시기 나는 농지치고 시행대로 하지도 않고 돈은 비싸고 촌 사람이 진짜 골뱅들은 노인들이 농사 안 질 수도 없고 땅 묵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요. 농촌에 사는 것이. 뭐 인건비를 정확하게 좀 다시 뭐 월 시급 얼마 시간당 얼마를 해가지고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촌에서 농산물 조금씩 해가지고 할매고 뭐 젊은 사람이고 조금씩 팔락하면은 장소가 제공이 돼야 돼 있겠네. 언제든지 요 좀 팔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여기 안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분, 그리고 싸움 없이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안동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좀 좋은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 문제니까 다른 지역보다 안동이 좀 혜택이 좀 낮아요. 그런 거를 활성화, 출산에 대한 활성화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킬 사람도 없고 지키지도 않을 것이요. 전부 다가 믿지도 않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당선되면은 너 언제 받기로 이런 시기라. 국민들은 안중에도 요만큼도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라. 100명 사놓으면 99명은 나라를 생각을 안 해. 안동은 시장이 규모가 엄청 큰 거에 비해서 먹거리가 활성이 정말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시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찜닭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정적으로 찜닭, 안동 강고등어, 문어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 관광객들이 놀러 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하고 가시고 하는데 그런 관광객들이 놀러 오셔서 많이 이렇게 막 활성화된 부분들을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안동을 떠나가지 않게 취업 자리도 많이 이렇게 준비됐으면 좋겠고 좋겠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탄탄하게 놓치지 않게 관광객분들도 많이 도와주실 수 있게끔 모두 다 잘 되는 그런 안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막바지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경북 지역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고발 44건, 수사 의뢰 7건, 경고 131건 등 모두 182건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보다 46.8% 증가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 후 당선 축하나 낙선 위로 명목의 금품 음식물 제공, 현수막 게시 등 담례 행위도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119 구급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이른 더위가 시작되며 지금까지 도내에서 폭염 관련 구급 출동 6건, 이송 인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구급차 내부의 폭염 대응 장비를 점검하고
구급대원에게 온열 질환자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등 119 구급대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자의 체온 상승만으로 온열 질환을 단정하지 않고 심뇌혈관 질환 등 다른 응급 질환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 적절한 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경시가 올해 5월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153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방문객인 119만여 명보다 29.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4월 30일에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연 100만 명 방문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경시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과 2026 문경 찻사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이번 성과의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영화 촬영지 시설 정비와 무료 전동차 운영 등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강화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인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경시가 예천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977명에게 총 2억 9천만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는 지역별 소음 기준 보상금에 전입 시기와 직장 실근무지, 군복무 기간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보상금은 오는 9월 말에 지급되고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30일까지 문경시 환경보호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8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이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판매와 현금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고센터는 조사반을 구성해 시민 제보와 민원을 접수하고 부정유통 의심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영주시는 지원금의 건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이나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 운영을 확대합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2년차를 맞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온라인 수업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해 교원 수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거점 학교를 운영하고 순회교사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경북 내 일반계고 90곳에서 34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고급 물리학과 고급 화학, 인공지능 수학, 심화 영어 독해 등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안동소방서가 2026년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지역 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46건으로 2024년 대비 45.9% 감소했고 구조 건수도 38건으로 44.1% 감소했지만 구조 인원은 17명으로 2024년 대비 30.8% 증가했습니다. 안동소방서는 출동 구조 건수는 줄었지만 산악사고 예방, 구조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소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악사고 다발 지역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 구간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와 고성능 스피커 등 첨단 장비가 탑재된 소방 드론을 활용해 야간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수색하고 구조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객은 산행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하게 산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지정된 등산로 이용과 안정장비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